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푸조의 준중형급 크로스오버인 408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우리가 겉보기에는 그냥 준중형급 SUV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크로스오버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이 차는 본격적인 SUV급은 아닙니다. 푸조에서는 내부적으로 SUV들은 4자리 수의 모델명을 붙이고 있죠. 3008, 5008, 2008 이런 식으로 4자리 수를 붙이는데 이 차는 3자리예요. 세단 또는 해치백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 이 차들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408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구입할 만한 차인지 이 점에 맞춰서 한번 저와 함께 알아가 보시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난번 리뷰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푸조 408은 디자인이 정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포티하고 날렵하고 날카로운 모습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동급의 다른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첫인상에서 굉장히 호감을 갖게 되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스포티할 뿐만 아니라 뭔가 좀 단단해 보이고 강인해 보이는 느낌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차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도 디자인은 역시나 호감형에 가깝습니다. 충분히 매력적이고 만족스러운 구성을 갖고 있었고, 또한 차를 직접 타고 주행을 해보면서 느껴지는 결과들도 실내 공간이나 옵션 구성이나 또는 시트 포지션 전반적인 면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차였어요. 그럼 과연 이 차가 어떤 주행 감성을 갖고 있고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엔진은 푸조의 3기통 1.2L급 가솔린 터보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이 131마력, 최대 토크가 23.5kg 포스미터를 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와 매칭을 해서 앞바퀴를 굴려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스펙만 보시면 사실 그렇게 대단할 건 없죠. 경쟁 모델들 혹은 뭐 다른 브랜드의 차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좀 낮은 거 아니야? 엔진이 좀 작지 않나? 출력이 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가속 성능 면에서도 그렇게 두드러지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제로백 수치 기준으로 제가 측정했을 때는 한 12초에서 13초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분명히 좀 답답할 수 있고 느린 가속력을 갖고 있긴 합니다. 이 점에서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차를 탈 수가 없냐, 못하는 차냐 라고 봤을 때에는 또 그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지금 408을 타고 누적 주행거리가 거의 500km 정도 됐어요. 고속주행도 해보고 상가주행도 해보고 와인딩도 좀 느껴봤거든요. 여러가지 도로 상황에서 직접 차를 타고 다니면서 느껴지는 점들을 따져봤을 때에는 출력이 막 부족하냐라고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다만 이제 요즘 워낙 상향 평준화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정도의 차라면 제로백이 못해도 8, 9초, 좀 빠른 차들은 7초대까지도 갈 수 있는 수준의 외형이나 스펙을 갖고 있는데, 엔진을 왜 이렇게 작은 걸 넣어놨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일단은 이 차는 푸조죠. 프랑스에서 날아온 자동차입니다. 프랑스는 여러가지 환경 규제에 대해서 꽤나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데 꽤나 중점적으로 목적을 두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추구하는 정책도 푸조라는 브랜드가 따르고 있는 것에 어느 정도 꽤나 영향을 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굉장히 낮고 당연히 연비 효율은 좋을 수밖에 없고, 비록 내연기관이지만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는 수준의 스펙을 갖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보다 친환경적인 차를 만들기 위한 그런 선택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푸조가 오랜 시간 디젤 엔진을 굉장히 많이 써왔어요. 디젤 엔진 기술력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였는데, 과감하게 그 디젤 파워트레인을 버리고 가솔린 파워트레인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에도 역시나 환경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제로백 수치가 12초에서 13초 정도 나오니까 이거 진짜 타고 다닐 수 있는 차 맞아요? 라는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풀악셀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별로 답답함을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 말인즉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 위를 주행하고 있을 때에는 악셀레이터 페달을 100% 밟으면서 다니는 경우는 정말 없잖아요. 저야 어쩔 수 없이 이제 테스트를 하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을 꽤 자주 하는 편이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가속 페달을 한 절반 정도, 절반도 안 밟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는 출력이 전혀 부족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운전 패턴이 어떤지, 내 운전 습관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 차가 나한테 적합할지 아닐지를 판단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좀 다른 차를 많이 추월해, 그리고 좀 빨리 앞서 나가길 원해, 항상 많이 제치고 다니는 걸 즐기거나 남들보다 뭔가 앞서는 걸 좋아해 라고 하신다면 이 차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맞지 않는 차고요. 나는 그냥 도로 흐름에 맞춰서 부드럽게 다니는 게 좋아,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하는 걸 선호하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내가 막 무슨 엄청나게 느리게 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나는 도로 흐름에 맞춰서 안전하게 잘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 출력을 갖고 있었고요. 가속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뭐 고속도로에서 나는 항상 고속도로 주행을 하는데 120, 140, 160 뭐 이렇게 달려, 나는 좀 제한속도와 상관없이 많이 빠른 속도로 다녀 라고 하시는 분이면 어려울 수 있겠죠. 제가 고속도로 타봤는데요, 한 100에서 120 정도 다니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보통 이제 그게 도로 흐름이죠. 그 정도에 맞춰서 달리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았는데, 가끔씩 뭔가 추월하고 싶은 차가 있을 때, 빠르게 좀 추월을 하고 싶을 때에는 아쉬움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봤을 때에는 나의 운전 습관이 어떤지 이걸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토크 컨버터 방식의 변속기인데, 푸조가 예전부터 굉장히 변속기에 많이 공을 들이는 브랜드거든요. 그런데 뭔가 부드러운 변속감이나 막 엄청나게 스포티한 감각보다는 어쨌거나 연비 효율을 최대로 높이는 데에 제일 집중하고 있는 변속기를 만듭니다. 때문에 약간의 변속 충격이 있기도 하고요. 동력 효율을 높이기 위한 탓인지 어쨌거나 매끄럽지 않은 구간들이 가끔씩 드러날 때가 있긴 하는데, 반면에 이제 연비 효율이나 전반적인 동력 효율감 면에서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똑똑하게 작동해주는 8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하고 있고, 배기량 대비해서도 다단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속감의 아쉬움을 이 변속기의 다단화로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서스펜션의 세팅, 사실 푸조는 이 하체 구성에 대해서 정말 말씀드릴 게 많은 브랜드입니다. 앞에는 맥퍼슨 스트럿 방식을 쓰고 있고요, 뒤에는 토션빔 엑셀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페이퍼 스펙만 말씀드렸을 때에는 그럼 뭐야, 별로 안 좋은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마 조금만 검색해보거나 알아보셔도 깨닫게 되실 텐데, 푸조는 누구보다 이 핸들링의 진심인 브랜드예요. 자동차 핸들링, 코너를 파고들고 탈출해 나가고 운전의 재미를 느끼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BMW와는 좀 정반대의 방향으로 다른 스포티함을 추구하고 있는 메이커거든요. 그래서 모터스포츠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출전해왔고 많은 기록들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이 하체 세팅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귀신 같은 브랜드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운전 재밌어, 이렇게 하면 차가 좀 빨리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줘 라고 하는 데에는 정말 도가 터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 기대를 안고 시승을 해봤거든요. 과연 예전에 그 푸조의 느낌이 아직도 좀 살아있나? 아니면 많이 죽었나? 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푸조가 잘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게 여전히 이 408에도 100% 녹아있어요. 진짜 제가 강원도 구불구불한 산길을 다니면서 스티어링의 조작을 급하게도 해보고 악셀을 좀 급하게도 밟아보고 스포츠 모드로 바꿔놓고 주행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 스티어링을 돌릴 때마다 그래, 이게 푸조였지, 맞아, 이게 진짜 운전 재밌게 만들어주는 자동차였지 라는 생각을 다시금 끄집어내주는, 제 기억을 다시 소환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는 하체 세팅이 진짜 만족도가 높거든요. 근데 이건 단순히 뭐 설명해드린다고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이게 승차감 면에서 봤을 때에는
약간 단단한 편에 속해요. 승차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코너를 돌아 나갈 때에 좌우 롤이 좀 존재하거든요. 근데 좌우 롤이 이게 막 불안하거나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뭔가 하중 이동을 내가 일부러 시키면서 이 차를 가지고 노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코너를 오른쪽으로 파고들 때에는 왼쪽으로 차가 쏠리면서 이쪽 바퀴들의 그립을 좀 강하게 주고, 그러면서 뭔가 코너를 잘 탈출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안정감 있는 재미있는 그런 롤링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면 독일차 같은 경우에는 롤을 최대한 억제시키잖아요.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와, 이거 완전히 땅에 붙어 있는 것 같아. 이 좌우 수평의 롤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완전히 땅에 딱 붙어서 확 나가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프랑스 차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이 무게중심의 이동을 많이 시키면서 그걸로써 오히려 뭔가 좀 더 즐거움, 재미, 그리고 빠르게 탈출해 나가는 법,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습득하는 데에 중심점을 두고 성장해온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봤을 때 독일 차들과 완전히 반대의 성향으로 또 다른 재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운전을 한번 해보시고 코너 한번 돌아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와,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차가 막 피칭이 있진 않거든요. 근데 좌우 롤은 어느 정도 허용을 하다 보니까 뭔가 불안감 없이 내가 코너에 과감하게 진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승차감 면에서도 막 아주 딱딱한 건 아닌데 적당히 탄탄하게 잘 잡혀 있다 보니까 아, 내가 이 차라면 믿고 들어갈 수 있어, 믿고 좀 달려나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크 세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체의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원피스톤 캘리퍼를 탑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차가 좀 가벼운 편이라서 제동력이 부족하다? 아쉽다? 이런 생각은 거의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물론 이제 막 풀타임으로 과감하게 계속 어택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브레이크가 좀 지칠 수 있겠습니다만,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타이어의 세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타이어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215mm 급의 타이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이 급의 차라면 뭐 많이들 쓸만한 세팅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광폭이라고 하긴 좀 어려운 사이즈죠.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 기준에서 한 120 정도로 달리는 고속주행에서는 전혀 불안감 없었고요. 충분히 좋은 세팅이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해보자면 이제 휠이 19인치 휠이 들어가요. 근데 215에 19인치 휠 쓰는 건 흔치 않은 세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18인치 휠이 들어갔다면 승차감에서의 향상과 연비에서의 향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네요. 끝으로 푸조 408 연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봐야 되겠죠. 제가 이 차를 타고 지금 주행한 지가 489km 됐고요. 누적 연비는 15.3km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들어있지 않은 준중형급의 가솔린 크로스오버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연비라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좋은 수준의 연비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저는 고속도로와 국도 주행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시내 주행은 거의 없었고요. 시내 주행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측정을 해봤을 때에는 한 12에서 13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푸조 408 시승해봤습니다. 스티어링이 작은데 핸들링 정말 즐겁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지만 디지털 클러스터, 아이콕핏이 굉장히 높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하면서 주행 관련 정보들을 보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또한 시트 포지션이나 시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넓게 시원시원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고요. 가속감 같은 경우에는 뭔가 풀 악셀을 하면서 달려나가기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렇게 일상에서 달리고 있을 때에는 도로 흐름에 맞춰서 가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럼 단점이 없냐? 그건 아니었어요. 일단은 통풍 시트 빠져 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약간 반응이 버벅일 때가 있어요. 이게 평소에는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조금씩 느리다는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워낙 고사양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포 시스템의 반응이 약간 느리다고 느낄 수도 있겠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의외의 장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시트 마사지 기능이에요. 저는 정말 이 급의 차에서 시트 마사지 기능이 이렇게까지 시원하게 잘 작동하는 차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다양한 모드 설정
설정이 가능하고요. 또 세기 조절도 가능한데 만족도가 진짜 높아요. 이거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푸조 408 시승해봤습니다. 이 차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나는 외관 디자인이 좀 중요해, 스타일링을 중시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예뻐 보이는 차가 첫 번째 기준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왕이면 실내 디자인도 예쁘면 좋겠는데 동시에 좀 실용적인, 수납 공간도 많고 쓰기에도 편하고 차를 몰기에도 부담이 없는 그런 구성을 가진 차였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 가운데, 나는 운전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막 밟고 다니거나 남을 추월해서 치고 나가는 거 이런 걸 좋아하지는 않아. 다만 나 혼자 운전하는 걸 즐기기 때문에 구불구불한 길이 나타났을 때에는 가끔씩 스티어링을 돌리면서 즐거움도 느끼고 뭔가 이 운전하고 있는 걸 즐거움으로 느끼면서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푸조 408이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정말 딱 어울리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접 한번 시승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푸조 408이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차량을 지원해주신 푸조 수원전시장의 신광욱 팀장님께 한번 연락해보시면 아마 제일 좋은 조건에 구입을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오토플레이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차의 시승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